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하나금융그룹의 아주 깔끔하고도 정리가 잘 된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시니어가 될 분들에 대한 그러한 염려들이 정말 맞는 건지, 특히 네 가지인데요. 은퇴자산, 내 집 마련, 자녀교육, 자기계발. 그 방향성은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뽑은 인생 4대 과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은퇴 후의 자산, 돈이죠. 그다음에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 자기계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팍팍합니다. 삶이 뭐 먹고 사는 문제로만 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의 40대를 돌이켜 봐도 저는 물론 축복을 받은 경우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 특히 경제력을 책임져야 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대도시에 사는, 그리고 주의할 것은 하나금융그룹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통계적인 유의점은 고민할 그 차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0대 나이 경제 현실을 보면은요. 월 흑자액이 한 126만 원이고요. 월 지출이 343만 원, 세후 월 소득은 468만 원, 내 집은 56%, 총 자산은 4억, 대출은 8천만 원, 금융자산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뉴스에서도 통계의 함정이라는 게 있죠. 평균이라는 값과 중위값을 얘기했는데 이건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이기 때문에 그 편차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런데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적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인생 과제로 선정했냐? 그러니까 은퇴 자산은 그럼 돈이 없으니까, 자녀 교육은 자녀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가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주고 안정성이라는 것은 미뤄질수록 이렇게 하다가 집을 못 마련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죠. 자기 개발은 야 이러다가 회사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염려들입니다. 이런 걱정은 30대, 40대 직장인들은 누구나 겪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보면은 또 세부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것들, 또 자녀 사료 사교육에 대한 부담, 또 대출이 있어서 대출 이자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가 평생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떠나서 40대의 특징은 나는 60 전에 그만둘 거야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즉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강해지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얼마 하냐 그랬더니 월 61만 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얼마를 한 거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시간 자산, 즉 시간을 만약에 복리로 꾸준히 늘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탁월한 기업들, 지금의 뭐 글로벌로 치면 아마존 같은 거겠죠. 아마존 초창기에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저 기업은 저렇게 될 거야. 구글을 보고 저긴 저렇게 될 거야. 삼성전자를 보고 저렇게 될 거야를 이미 알았다라면, 그래서 꾸준히 그 미래 자산을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더라면,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이상, 물가를 반영 이상이 되면서 복리 효과를 냈다면, 이런 과정은 결국 시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존니 님이나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투자를 해라라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시니어들 중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분들은 정말 우량하고 안정적인 것을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시장의 그 퍼포먼스를 능가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분히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철학적인 것, 습관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은퇴 후에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약 2억 9천만 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돈이 충분한가? 이런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얼마를 쓸 거냐라고 하니까 그래도 노후생활비로 한 200만 원 있어야죠. 근데 지금 여유로는 3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은퇴 시기는 60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직 노년의 삶을 예측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막연해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떨지 모르는 거죠. 돈의 가치도 또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속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지한 고민이 된 거냐에 대해서는 저의 40 대를 돌이켜 봐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하니까 연금을 합니다.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이죠. 그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실제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분들은 정말 손으로 꼽을 것 같고요. 수익률도 그렇고 또 주택연금 이걸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졌습니다. 40 대에는 일이 정말 지겹고 하기 싫은 거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보면 일이라는 건 정말 소중하고 평생 현역을 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인 분들의 시니어들 약 한 100 분하고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이분들이 뭐가 아쉽냐 경제적으로.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아쉬운 것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까지 일에 포함되냐면 자녀를 돌보 손자녀를 돌보는 것도 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손자녀가 돌봄의 시기를 끝났을 때 그럼 그 시간을 채워주던 그 의미 있는 일이 줄어들었을 때 없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상상외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는 시니어들을 만나면서 느끼고요. 그게 꼭 비단 금융적인 돈의 흐름과 밀접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평생 현역이냐 이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노후자금 마련이 왜 어렵냐 그랬더니 주택 때문이다. 당연하죠. 너무 비싸죠. 그리고 소득 공백기가 있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담. 네. 이건 정말 어떻게 할지 국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많은 정권이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혁신적인 생각과 또 시대의 반영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그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냐면 연금을 활용하고 투자에도 관심이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입을 창출하겠다. 큰 틀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맞는 그런 그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즉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되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추가 수입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다른 부업을 하는데 저가 다시 돌이켜 보고 많은 시니어 선배들을 보면 현실의 세계에 그냥 집중하는 것 자체로도 '그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그 순간에 집중하고 부가 수입이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평생 직업 할 일을 찾는 그런 것들의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소득이 전혀 부족하고 나가는 지출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 절대 다수의 분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경우를 보면 자기가 하는 그 주된 일에 집중하신 분들이 결국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뭐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돌이켜보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니어 선배님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월 47만 원에서 75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상당히 큰 부담이죠. 이게 근데 자산이 올라가면 뭐 이 정도는 부담도 아니고 오히려 더 투자를 잘한 거가 되지만 물론 40 대에는 소득이 계속 50, 60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 뭐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출이라는 것 이자 부담도 크구나.' 이것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지금의 보다 2 배가 됐을 때 3 배가 됐을 때 '그것이 줄 부담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탄력적인 생각은 필요해 보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이요. 월 52만 원 159만 원입니다. 즉 상위 그룹은 159만 원인데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을 확률이 높죠. 제가 아는 지인은 벌써 뭐 1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강남에서 학군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집을 옮기고 그러면서 집을 줄여서 갔죠. 그리고 그 집안도 다 대기업의 뭐 굉장히 자산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도 연봉이 그 당시에 뭐 1 억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뭐 억 단위로 빚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동네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것 중에 특히 사교육비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한 15년 지난 지금도 다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정말 그 자녀와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할 수 있겠다. 아니면 최소한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해 보는 시점입니다. 네. 많은 선배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는 부딪힌 문제고 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 문제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 문제, 교육 문제는 '아 정말 해결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의 20%를 차지하는 부담이 존재하는 게 바로 자녀 소득 교육비라는 거죠. 정말 부담스럽죠. 만약에 20%를 저축이나 이걸 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존리 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자녀를 위해서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사 주는 게 낫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자녀를 둔 입장에서는 그거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손주 그랜드 페런츠 이코노미라고 손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아주 웃지 못할 슬픈 그런 얘기가 현실이 있지만 이런 것이 뭐 영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뭔가 필요한 대책이 있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은 40 대는 너무 바쁜 거예요. 일하시랴 또 자기에 대한 자기 계발까지 해야 되는데 그중에 자격증 준비랑 재테크 공부 같은 게 많고요. 체력 관리 같은 기본적인 것. 근데 취미 이 활동은 24%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니어가 되는 순간 좀 많이 바뀌는데요. 시니어들 중에서 주변에 취미 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대 소득은 뻔하고요. 그리고 생활하는 거는 그전에 열심히 사셨으면 뭐 굶어 죽지는 않겠죠. 그리고 날 내려놓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과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한 40%를 빼고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 분들 특히 이제 소득이 여유가 되시는 상위 20% 정도는 그 대부분의 고민은 다 시간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40 대부터 밸런스 있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진국들의 다른 분들이 즐기는 삶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 보고요. 제 주변에 정말 좀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은 이미 40 대부터 자기 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발의 방법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도시농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목공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시 한다든지 지역 주민과 어울린다든지 그리고 더 내려놓은 분들은 '나는 정말 시골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마을 버스를 기사를 할 거야.'라는 아주 소박하지만 웅장한 꿈을 가진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디서 무엇을 하면 누구와 어울려 살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테스트해 보고 그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는 것도 물론 퇴직 후에도 충분하겠지만 여유가 되면은 '그런 것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출이 느는데요. 물론 부동산 주식한다고 하는 경우도 늘지만 집 산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나 정말 생계비를 돌려막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끝나려나 했더니 또 4차 유행이 되면서 정말 빚더미에 있고 동네에 문을 닫는 그런 지역 상인들을 많이 보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장과 그 주변인들,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노트북 보면서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이 필요하고 이것은 공공 영역에서 부담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최소한 보전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데이터를 바로 이 대출 쪽에서 보는데 증가가 왜 됐냐? 75%가 소득이 줄고 일자리 주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들의 얘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종별로 또 소득별로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안에서는 뭔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특히 시니어들이
그 삶의 경험에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나 이런 걸 하면서 정말 폐허에서도 일으켜 보신 그런 경험도 있고 하셨는데 그때 그 마중물이 됐던 것들 그런 정책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자리들이 그래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는 그 개발도상국이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은퇴 준비라는 것은 결국 막연하게 걱정을 하고 미래를 뭐 하는 것들보다는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자녀를 만약에 서울대를 가서 삼성전자를 입사를 해서 그다음에 본인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또는 더 좋게 외국을 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살고 단절된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와 미래를 얘기하고 자녀와 소통 그리고 특히 자녀의 독립. 자녀도 독립해야죠. 대학교 가면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수준을 봤을 때. 그래서 부모는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의 삶을 위한 것을 정리하는 것. 이런 자녀의 독립, 부모의 독립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소통들이 점차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당사자로서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과도한 교육비, 과도한 지출에 대한 지원을 어느 선에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는 그런 소통이 필요해 보이고 현명한 시니어 선배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조언을 하시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자녀가 독립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것이 이제 현실과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정책에 대해서 공공성,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준비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40 대부터 또 예비 시니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